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한 부부에게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뉴스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분쟁을 무슨 법을 적용해서 처벌했는지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전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있으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정도로 종결이 되었었습니다. 앞서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퍼 스피커와 관련된 그런 적용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보복이 왜 스토킹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워낙 규율하고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문자나 SNS, 소리 등을 여러 번 전달해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이름만 보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애정을 갈구하거나 소위 말하는 남녀관계, 이성관계에 있어서 문제에만 스토킹 처벌법이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남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법률입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윗집 아랫집 사이에서 보복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라고 해서 위치 추적을 앱을 통해서 따라다닌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모두 스토킹 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에 반해서 쫓아다니고 위협하는 문자, SNS를 보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 이런 일들이 모두 스토킹 처벌법의 의율 대상입니다. 이런 행위들 개별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요. 이런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의율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스토킹 행위들이 반복됐을 때는 스토킹 범죄가 되어서 그때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